제가 맨 처음에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이 문제에서 첫 번째로 나온 조건을 보자마자 명제를 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은 사실은 정확히 몰라도 솔직히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수준의 명제가 문장으로 나온 거거든요. 이 네모칸 안에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데 정확히 알 필요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정확히 판단했는지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한 번쯤 제가 집합과 명제 관련해서 수업을 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결국에 제가 써놨듯이 이 생각을 하게 돼야 돼요. 결국 모든 정수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0 이상으로 된다는 거구나.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F8이 나왔죠. 그 다음에 계수가 1인,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 즉 3차 식에서 3차 x 3승의 계수가 1이라는 얘기죠. 그걸 준 거는 그래도 꽤 시간을 아낄 수 있도록 해주려고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써봐야죠. 일단 모르겠는 거니까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x 3승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 얘기 나왔으니까 미분 미리 해보는 거죠. 해놓는 거죠. 요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사고의 흐름이 이걸 그대로 먼저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일단 이걸 이용하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이용하자. 그러면은 f'-4분의 1은 해가지고 이렇게 식이 나오고 결국에 a와 b의 관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일단 나왔으면은 거리낌 없이 그냥 조금 복잡하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렇게 써놔요. 그 다음에 이 조건 쓰기로 했으면 요거는 애매하니까 그냥 쓰지 말까 하지 마시고 그냥 써놓으세요. 뭐라도 도움이 되는 게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수능 문제는 쓸데없는 조건을 주는 문제는 없어요. 쓸데없는 조건을 주는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써놓으세요. 계산해서 써놓고 뭔가가 결론이 나올 거니까 그 결론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얘네를 잘 이용했죠. 얘네까지. 근데 중요한 게 그러면 얘네들이 2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얼른 그럼 홀수 짝수에 의한 거 이런 거 바로 떠오르는데 그런 것도 이용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 K가 나왔을 때 있죠. 이런 모든 정수 K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무조건 귀납적 사고를 묻고 싶은 거구나를 좀 고려를 해야 돼요. 귀납적 사고를 얘가 묻고 싶나 보다. 그런데 귀납적 사고를 물어보면 이제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 해가지고 뭐 K는 0일 때 참인 거 확인하고 K는 1일 때도 참인 거 확인한 다음에 그렇다면은 K가 어떤 N일 때 참이라는 걸 가정하면 반드시 N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다. 요걸 증명하는 요거에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증명을 이용할 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자연수에 대한 모든 자연수에 대한 명제면은 귀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고 심지어 그걸 활용해서 모든 정수에 대한 명제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할 줄 알고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자주 귀납적 사고를 수능에서 물어보는 방식은 이렇게 나왔을 때 K에다가 두세 개만 넣어봐서 정보를 일단 얻어서 그걸 최대한 활용해보는 걸 물어봐요. 그 근처에서 더 많은 걸 물어보잖아요. 예를 들면 K는 예를 들면서 지금 보면 0 정수 들어갔으니까 0 플러스 마이너스 1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넣었고 플러스 마이너스 3도 넣었다. 근데 이것보다 더 넣는다?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것보다 더 많은 걸 해봐야 된다? 그걸 요구하는 경우는 없어요. 웬만하면은 요렇게 끝나게 해줄 거고요. 필요해서 이걸 체크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이 케이스 정도를 다룰 수는 있어요. 정말 많이 가야 요 정도까지 간다고 봐요. 예. 너무 많은 걸 다 체크해 볼 필요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좀 푸시는 게 중요해요. 예.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 수능은 시간 싸움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했다가는 그게 시간 낭비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렇게 써는 거예요. K는 0일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뭔가 홀짝과 관련은 있겠지 정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묻고 싶은 건 뭐라고요? 귀납적 사고로 인해서 뭔가 원하는 결론들을 얻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제가 그리고 그거 있죠. 요런 것들 얻어내면서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죠.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중간중간에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유추해 보려고 하는 거. 함수 미분 관련해서 뭔가 함수와 관련된 거, 함수를 직접 구하는 거를 요구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래프를 반드시 동반하려고 하는 게 좋습니다. 풀이 방법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나 알 수 있었던 거는 요 두 정보가 또 주는 게 뭐냐면 이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는 항상 감소하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려준 거예요. 항상 감소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알려준 거예요. 뭐 여기에서 갑자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여기서 예를 들면은 봅시다.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감소하고 있다가 뭐 0에서 0 근처나 어딘가에서 증가했다가 다시 4분의 1에서 감소하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3차 함수란 게 중요한 거예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랬죠. 그러면은 이런 꼴 아니면 요런 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는 반드시 언젠가 fx가 무한대로 가고 있어야 되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f값이. 그런 게 요런 함수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플러스 4분의 1 사이에서 감소했다가 증가 잠깐 했다가 다시 또 감소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러려면은 감소했다가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도 플러스 4분의 1에서도 감소하고 있는 게 이게 중간에 증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함수 형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보면. 이렇게 따로 감소인데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결국에 올라가야 되죠. 그럼 요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3참수가 아니잖아요. 반드시 이런 식의 형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요게 대칭적으로 좋기 때문에 0을 떠올리려고 좀 떠올리게 해주길 바라는 것도 있다고요. 물론 귀납적 사고 웃기 때문에도 지금 정수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0 체크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사실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왜 내가 특히나 킬러 문항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요런 사고를 자연스럽게 여길 수 있을 정도로 수학 문제를 많이 접한 사람이었어야 이건 잘 풀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요런 게 너무 당연하고 요런 걸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일단 해보게 되는 학생이어야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었어요, 제가 보기엔. 예. 그 외에, 전 아닌데요. 그냥 하다 보니까 됐는데요. 둘 중 하나예요. 거짓말이거나. 이미 충분히 많은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뭐, 비슷한 문제를 많이 본 사람임에도 본인이 그냥 일단 잘 기억이 안 나거나 해서, 아니에요. 저는 그냥 그날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그냥 체크하다 보니까 알았는데요. 만약에 그게 진짜 진실이라면, 솔직히 말하면 그건 조금 운이 좋았던 거라고 봐요. 네. 불안감을 보통을 갖고 시험을 보는 사람들, 즉 불안감이 좀 심한 편인 분들은 분명 그게 걱정이 됐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일단 해봐야 되는 거 맞지?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근데 귀납적 사고 묻는 거 맞으니까 정수 K 이런 얘기 나오면 귀납적 사고 묻는 거 웬만하면 맞으니까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두세 가지 케이스는 꼭 체크해봐야 된다라고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수 나오면 이렇게 대칭적으로 체크해보는 걸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요. 근데 0, 1, 2를 체크해봤다고 해서 혹은 1, 2, 3을 체크해봤다고 해서 뭐 엄청 큰일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0은 놓치면 조금 사실상 시간은 좀 많이 버릴 거예요.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을 거예요. 즉 시간 많이 써야 될 거예요. 0은 꼭 이용했어야 됐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좀 유도하고 싶었던 것도 아닌가 싶어요.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도. 어쨌든 그래서 F0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글쎄요. 이걸 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F0을 그래서 왜 0보다 큰지 0인지 0보다 작은지 이런 걸 왜 따져보게 되냐. 일단은 우리가 결국에 함수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3차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알아내야 답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인 건 맞다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보를 이렇게 줘놓고 이렇게 정보를 줘놓고 fx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뭔가 잘 따져보면은 어떤 함수값을 그래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준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특히나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지금 어차피 얘를 체크해 보겠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중에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 무언가가 0인 거 아니야? 라고 직관적으로 좀 이렇게 느낌이 올 수도 있는 거긴 한데 잠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아야 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 차이 나면 홀짝에 의한 뭔가가 있나? 라는 거 생각은 근데 이것도 솔직히 말하자면 좀 수학 문제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그 생각이 바로 떠오르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하자면. 네. 이건 이러나 저러나 맞추신 분들은 그 대부분이 그 다양한 수학 문제를 풀어보신 분들일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냐면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 부호가 바뀔 때가 괜찮나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느낌 와야 돼. 이 느낌이 왔어야 얘가 F0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F0이 0인지 아닌지 이런 게 중요하겠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결국에 이 부분이 이 근처에서가 항상 문제일 거거든요. 예를 들면 K가 0일 때 F-1과 F1이 나오잖아요. 근데 F-1과 F1이 0 이상이라는 거는 부호가 같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0보다 크다면 부호가 같다는 얘기인데 마이너스 1도 F1에서도 부호가 같다는 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F0이 양수고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근데 이런 경우라면은 우리가 상당히 답을 구하기가 어렵죠. 예를 들면 이런 꼴이면 결국 이런 꼴일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하나에서는 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즉 x 빼기 알파에서 어떤 0인데 x는 알파에서 0인데 그리고 x제곱 플러스 뭐 베타 x 플러스 감마 꼴이라고 쓴다면 이 부분이 그 실근이 없는 부분이어야 되고 이래요. 이런 식으로 생기려면. 그 이제 나중에 한 번에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면 인수분해가 인수분해했더니 요 1차항만 나오고 2차항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라는 얘기잖아요. 실수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실근이 없는 게 이렇게 나오는 이런 형태일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굳이 있다면 뭐 이제 이 형태로 써놓고 얘 이용해서 더 문제 풀 수 있게 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판단을 할 때 와 그러면 어떡하지? 그럼 진짜 어려운데 복잡한데 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걸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더 좋은 상황일까를 먼저 체크해보고 아니었네 복잡한 상황이었네 이렇게 넘어가야지. 복잡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난 복잡한 거 먼저 체크할 거야. 나중에 쉬우면 더 좋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보통은 수능 문제 풀 때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네.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서 F0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자칫하면 그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중에 0인 게 없다.
요런 뭐 F0부터 지금 정수들 넣어가지고 F-1부터 F4까지 있잖아요. 이 중에 만약에 0인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게, 아까 그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F, 즉,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 얘기 했었잖아요, 방금.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된다 칩시다. 그러면은 F-1이 0보다 큰 상황이 온다는 걸 제가 가정한 거잖아요. 그 경우에는 F-2든 F- 뭐 4든 뭐 어딘가에서 하여튼 요 밑에 어딘가에서 음수가 나올 텐데, 그러면 얘 F-1이니까 뭐가 문제 되겠어요? 마이너스 2에서 만약에 F-2가 0이면 어떻게 돼요? F-1과 F-3. 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차이 나는 건 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F-1, F-3 요것도 이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은 F-3도 그럼 또 양수죠. 얘가 양수면. 그러면은 F-5도 양수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미리 체크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그래서 요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건 F1, F3 떠오르게 되고, 그럼 F3 나왔으니까 F3, F5 떠올리게 되고, 그럼 F5, F7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얘네들 계속 양수여야 된다는 얘기네, 0이성해야 된다는 얘기네, 심지어 F-1, F1도 있는데 얘도 0이성해야 된댔잖아. 그럼 만약에 0인 게 하나도 없다면은 계속 양수만 있다는 얘기가 돼서 자칫하면 요 밑에도 F-3, F-1도 이런 식이 생기죠. 그래서 모두 양수인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0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어딘가에 0이 있어야 돼요. 이게 홀수일 때도 그렇고 짝수일 때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게 떠올리려면, 근데 그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솔직히 말하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문제를 많이 푼 사람이라면 직관적으로 약간 운을 바라는 행동이긴 하지만, 왠지 F0을 기준으로 수능 문제라면 F0을 기준으로 적절한 걸 체크해 보면은 좋은 힌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를 솔직히 알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경우에 F0이 0보다 크면은 방금 얘기했던 것 때문에 F-2가 0이면 얘에서 바로 모순이라는 얘기할 수 있고, F-2가 0보다 크면은 그러면 또 결국에 F-4가 0 이상이어야 되는데 0보다 클 수밖에 없다고 나오겠죠. 왜냐면 F-4가 0이면 또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이랑 F-5가 0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순간 나와서 모순 나오겠죠. 그래서 이 사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결국에 F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때문에 모순이 됩니다. F0이 0보다 작다고 가정했을 때는 지금 뭐 F0이 0보다 크다고 가정했더니 F-1 쪽을 통해서 뭔가 얻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F-2를 이용해서 얻었죠.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0보다 작을 때는 F+2를 통해서 비슷한 얘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체크될 게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F2가 0이면 요렇게 보면 돼요. F2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F+4가 계속 또 0보다 작다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모순이 돼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거, 플러스 무한대로 가야 된다는 거에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0은 0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뭘 또 얻은 거예요? 위에 쓴 거에서 C는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유사하게 귀납적 사고 묻는 거니까 F-1, F1 이용해서도 체크해 봐야겠죠. 그러면은 F1이 0보다 크면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그럼 F-1이 0 이상이어야 되는 데를 일단 구해놓은 걸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조했지만 귀납적 사고는 그 두세 개 넣은 거에서
그걸로부터 시작을 하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엄청 많은 걸 다 종합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로 잘 되지 않아요. 시간 너무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f-1 0 이상이기 때문에 f-1이 만약에 0보다 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은 f-3도 0 이상인데 f-3이 갑자기 0 되면은 이제 f-2, f-4 0보다 작다는 것 때문에 모순되고 이런 식으로 f-3이 0보다 크게 되고 그러면은 또 f-5도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에 모순 나오고 그럼 이제 뭐 혹시 f-1도 0인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f-1이 아니라 f1, f1이 그러면 0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혹은 마이너스 1이나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만 이제 지금 요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론 질 수 있는 게 여기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결론 지을 수 있는 게 뭔 거예요? f-1이 0 이상이고 f-1이 0이면 그러면은 이렇게 모순 나왔으니까 f-1이 그러면은 f1이 0보다 클 때는 f-1이 0일 수밖에 없겠네를 알 수 있게 된 거죠, 일단. 그 다음에 f1이 0인 경우는 저는 적어도 이거 문제 풀 때는 모순점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정도라는 거죠. 즉 f1이 모순이 없으니까 f1은 0이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f1은 0일 때 바로 나오는 모순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만 따졌을 때 여기 모순이 나온 거죠. 그런 것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f1은 0일 때 모순점이 없는 거니까 f1은 0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f1이 0보다 크면 f-1이 0일 수 있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면 안 되고 근데 f1이 0보다 작을 때는 그러면 f3이 0 이하가 되는 것 가능했고 그럼 f3은 0일 때는 또 f2, f4 때문에 모순 나오고 f3이 0보다 작으면은 또 여기서 모순이 나왔어요. 따라서 이때는 뭐가 됐어요? f1이 0보다 작을 때는 아예 전체적으로 모순이 될 수밖에 없었죠.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얘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어느 경우에도 모순이잖아요. 따라서 이때는 불가능하다가 맞는 건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능한 게 이건데 이거면 요거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체크해 볼 건 뭐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f-1이 0일 때랑 f1이 0일 때. 왜냐면 우리 목표는 뭐니까? fx 구하는 거니까. 따라서 fx를 요렇게도 가정해보고 요렇게도 가정해 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가정했다는 건 f1은 0인 걸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넣어보면은 쭉 해서 b가 나옵니다. 근데 얘는 만족했는데 이 경우가 이제 f-1이 0이라고 했을 때는 b가 모순된 상황이 나왔어요. 뭐의 모순인 거예요? 미리 구한 요거. 제가 반드시 쓰는 순간 있을 거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쓰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모순 됐었습니다. 제가 혼자 그냥 쭉 푸는 데만 해도 18분이나 걸리는 문제였다 보니까 설명이 꽤 길었죠. 네. 이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다시 봤지만 그 수학적으로 사고를 정말 많이 해본 학생들 아니면 풀기 어려웠던 문제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건 좀 경시 문제를 풀어본 사람일수록 경시대회 같은 것도 참여해본 사람일수록 좀 더 겁 없이 덤벼들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결국에 만점을 목표로 잡고 계신 분들 혹은 1등급을 항상 받는 거 안정적으로 1등급을 받는 거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결국에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해요. 근데 수능을 타겟으로 한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보는 걸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약간 좀 더 운을 바라는 게 돼요. 약간 조금 더 운을 바라는 게 돼요. 어떤 학생들보다 그러냐면 중학교 좀 더 어릴 때부터 경시 문제라고 불리는 올림피아드 스타일의 문제들도 많이 풀어본 학생들보다는
본인이 시험장에서 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그 확률이 조금 낮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려면은 시간이 된다면 사실은 올림피아드 문제 같은 것도 좀 많이 건드려 보는 것도 좋아요. 혹은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아요. 혹은 증명을 참 많이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은 증명 과정에서 이런 논리들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참고로 그리고 저는 이거 풀자마자 푸는 도중에 뭐가 생각나냐면 그 무한강화법이라고 있습니다. 무한강화법.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거예요. 이게 완전히 딱 무한강화법을 썼다고 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그거와 유사한 논리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에 그 F2, F4 늘려가고 혹은 F-1, F-3 이렇게 내려가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얘네들이 다 뭐 양수거나 얘네들이 다 음수거나 뭐 이러면은 모순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하는 거 있죠. 그걸 비슷한 생각을 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그런 생각을 그런 유사한 사고를 해보는 방법 중 하나가 무한강화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제 사실 정수론 같은 거 공부할 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수론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이게 반가울 거예요. 네. 근데 보통 올림피아드 준비하는 학생들은 그 방법을 한 번쯤은 겪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네. 제가 반드시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한강화법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학교 도형도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 중학교 도형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 올림피아드 준비하기 위해서 푸는 문제 같은 것들을 지금 아치 수학에서도 사실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쩌다 보니까 시간이 안 나서 못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요거는 기초적인 거, 꼭 필요한 지식을 캐내보자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완전히 잘 풀려면 혹은 만점을 받으려면 이런 것도 해보세요 라는 식의 내용도 제가 이제 촬영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 점짜리를 20분에 그리고 30분에서 40분 동안 4점짜리 중에 3개 남기고 다 써야 돼요. 그 정도는 같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시험지 나왔는데 40분 나와서 안정적으로 나머지 세문제 다 어렵더라도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그 만약에 솔직히 그 남은 세문제가 다 킬러면 엄청 근데 그때 쓰는 거는 그때 쓰는 거는 그래가지고 한 문제가 좀 탁탁 밀린 거 그때 쓰는 거는 그 남은 세문제가 한 문제는 웬만하면 5분에서 10분에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문제는 꽤 어려우신데 상당히 어려운 거 하나 진짜 상담까지 이렇게 초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꽤 어려운 거와 상담 어려운 거 사이 정도 하다 보니까 30분인데 그러니까 세문제를 40분에 딱 쳤을 때 10분에서 같이 따라 쉬운 사람이 기능을 확률로 그 3개 중에 쉬운 것이 4점짜리 10분에서 같이 따라 나머지 두 문제 중에도 그 문제는 10분에서 쉬운 문제입니다. 그 내용이 진짜 많이 써서 15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제일 어려운 문제가 15분에서 20분 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이제 최소 꼭 지켜야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상대적으로 만점을 원하는 건데 근데 1등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상당히 1등으로 받고 싶은 거를 만점으로 한 개부터 만점을 해서 생각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최소 한 개를 지키면 근데 최저점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결국에 이상점짜리랑 사람 쓰는 것도 어려운 거 쓰는 게 빼고 나머지 다 푸는 순간이 보통은 이제 열심히 정말 잘 적은 분들 꾸준히 잘 적은 분들은 한 9월 5일 같은 경우는 적어도 9월 5일부터 그리고 6월 5일 같은 경우는 1시간 정도 나오고 1시간까지 나오고 적어도 50분 나오고 적어도 40분 나오고 그때는 연결 두개 반드시 나올 때는 10분 내외 60분 정도 돼야 되고 10분 정도 써도 나머지 문제가 40분이 나온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고 내가 충분히 잘 모르는 사람이 40분 내가 문제를 풀 수 있어요.